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 이슈 브리핑의 심지연입니다. 오늘은 입시전략연구소의 김무섭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3학년 대입 일정 얘기를 하다가 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찾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럼 나한테 맞는 전형은 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시 이슈 브리핑은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이걸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연구원님 한 번만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친절하지만 빠르게 그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시에 올인할까 혹은 수시에 올인을 해볼까 이렇게 하나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나로? 왜냐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쓰기에는 카드 나머지 수시 6장이라는 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기는 합니다. 힘들겠지만 웬만하면은 수시와 정시 함께 같이 가져가 주는 걸로 그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무엇을 어떻게 좀 찾아봐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내신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 지원의 기준도 모의고사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신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원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수시에 대한 전형들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왜 그 기준이 모의고사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신이 뭐 3등급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다 맞아. 수능도 다 맞을 것 같아. 뭐 심심해서 시간 남으면 한 개 정도 틀리는 이런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가 내신 등급이 3등급이야.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서울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연대고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야죠. 그렇죠? 근데 내신이 3등급이기 때문에 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내신 등급만으로.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라는 건 수능에 대한 모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는 실수능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수능 성적이 이 정도가 예상이 되므로 정시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거니라고 판단했을 때 수시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아니면 그 정도 대학을 쓰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시를 낮게 썼는데 정시를 잘 봤어. 그럼 수시 납치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 쓰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했을 때 그럼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실제 수능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 이후에 내신 성적에 따라서 교과를 쓸지 종합을 쓸지 뭐 논술을 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수시 납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시와 다르게 수시는 합격 통보 자체만으로도 그쵸.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굉장히 좀 하향 지원과 안정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점으로 이제 뭐 상향 같은 게 뭐 얼마든지 지를 수는 있지만 그 적정과 그 하향 안정 요 정도 부분을 결정을 할 때에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지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과 적성 전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시가 있는데요. 우선 이 5가지의 전형을 하나하나씩 지어가 보면서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과 전형이 좀 적합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뭐 정시나 이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뭐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도 아니면 뭐 서류나 면접이 있는 대학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랬을 때
전년도 입결 성적을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대학에서도 발표를 한다면 그걸 참고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올해 뭐 전형이 막 바뀌거나 모집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의 전년도 입결 가지고 쓰면 된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성적 내가 쓰고 싶은데 전년도 합격자 평균보다 좀 낮아 쓸까 말까 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혹은 전년도보다 더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은 뭐 합격자 컷이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쓰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6개 전형 중에서 1개 정도는 뭐 그런 식으로 도전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밑에 뭐 수도권 대학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세종대 학생부 교과랑 뭐 국민대 학생부 교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이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쵸, 적용이 안 되는. 그리고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가 조금 더 합격자들의 컷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수능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세종대 쪽으로 쓰시겠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대 쪽으로 쓰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경련을 주기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았어. 혹은 합격자 성적이 낮았어. 그럼 올해는 그걸 보고서 이제 막 지원하니까 그쵸,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자 컷도 올라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성적만이 아니라 한 2, 3개년치 정도를 좀 참고하셔서 어떤 경향성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교과 좀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잘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 비교과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느낌상 난 별로 경쟁력이 없어 뭐 있어 저 친구는 좋아 안 좋아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좀 사실과 판단에 대한 걸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출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구나. 바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술과 적성인데요. 우선 이 두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둘 다 중요한 건 모의고사 성적이겠죠. 학생들이 이제 적성이나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논술 성적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희망하는 대학보다 본인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좀 불리한 경우 논술이나 적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걸 무조건 그런 가능성, 합격 가능성, 뭐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합격 가능성 때문에 쓰고 싶어서 쓴다. 괜찮습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모의고사 성적이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이 대학의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출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해서 뭐 합격 가능한지 혹은 내가 가려는 학교보다 조금 더 상향 대학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이랑 적성 둘 다 성격이 뭐 대학별 고사 성적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뭐 대략적으로 한 2등급 정도 내외인 친구들이 쓰는 편이기는 하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근데 뭐 그 이상인 친구들도 많이 쓰고. 근데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이하 뭐 이 정도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논술 쓰면서 적성을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갈리는데 그 기준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다만 내가 만약에 논술을 써야 된다면은 그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보거나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이 어떤 건지 그래서 뭐 통합 논술인지 인문 논술인지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련 논술인지 과학 논술인지 이걸 판단하셔서 적합한 전형을 좀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고 뭐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대학에 따라서 출제 유형, 뭐 출제 문제, 그다음에 시간, 경향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나에게 좀 가장 적합한 대학들을 선택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님께서 논술과 적성이 지원하는 풀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모집 대학이 조금 그쵸, 차이가 많이 나죠. 적성이 좀 차이가 좀 크게 나죠. 그렇죠. 뭐 수도권
에 있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고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권 대학에서는 뭐 한성대, 뭐 삼육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경기도권이고 아니면 뭐 저기 세종에 있는 홍익대 세종이라던가 뭐 고려대 세종이라던가 이런 데들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서울권에서는 2개 대학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논술로 막 이렇게 논술과 적성을 같이 쓰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특히 적성을 쓰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현재 이 대학을 수능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갈 수 있는데 정시로. 그렇죠. 근데 적성고사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왜 쓰냐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가고 싶은 것과 실제로 갈 수 있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라. 그러니까 정시만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유형의 친구들일까요? 하나만 집중했을 때 그게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수시를 일단 쓰고 그리고 정시까지 그게 안 됐을 때 정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시는 게 여러 가지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시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시를 뭐 논술이든 이런 전형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 고3이잖아요. 아직 가능성 많으니까. 많죠. 네, 가능성 아주 많으니까요. 네네. 벌써부터 뭐 하나에 집중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말고 모든 걸 좀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시 지원 전략의 기준이 내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학생들이 그래서 수시를 쓴다고 하지만 내신 성적에 올인하느라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는 좀 실패라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못 가는 거, 본인이 원했던 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걸 실패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것들도 있지만 뭐 수능이 잘 나왔는데 너무 낮춰서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모의고사 성적이라던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입시 전략을 세우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이슈 브리핑은 모두 다른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다음 편에는 학생부의 경쟁력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꼭 할 거니까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